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월 이곳 선릉교육장에서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반값 정도로 떨어진 물건을 추천을 하는데, 정상적인 물건이 반값으로 떨어지진 않고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것을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살아야 되겠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기 이 땅은 감정 가격을 절대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감정 가격을 믿지는 않지만은, 감정 가격의 반 정도 떨어진 것을 한 7, 80% 이상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떨어진 것을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 거래 가격을 확인하셔서 이렇게 해결하면 얼마에 팔 수 있겠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저한테다가, 그러면 이거 입찰에 들어가려면 얼마에 입찰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이 특수경매에 입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해결하는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찰 가격을 결정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거를 낙찰받아서 해결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격을, 저렇게 해결하는 데는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거는 얼마에 팔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입찰 가격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한테다가 물어봐서 써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감정 가격에 있는 땅에 대한 가격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3월 달서부터 성능 강의장뿐만 아니라 강남 강의장에도 하나 더 개설을 했습니다. 강남 강의장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하게끔 됩니다. 똑같은 강의를, 거기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6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금요일 날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이 강남역 강의장으로 오셔도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지금 한 14명 내지 15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금요일 날은 너무 바쁘고 낮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목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 강의를 원하실 때는 목요일 날에는 강남교육장으로 6시부터 9시까지 오셔도 되고, 금요일 날 선릉강의장에서 3시부터 6시까지 오셔도 되고, 둘 다 못 오실 때는 동영상으로 들으시고, 동영상으로 들으실 때 여러분이 집에 프린터가 있으신 분은 교재를 메일로 보내달라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프린터가 없으신 분들은 집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다만 팩불이거든요. 팩불이다 보니까 한 4,000원 정도를 본인이 내고 찾으셔야 된다. 그런데 본인이 집에 프린터가 있으면 그냥 본인이 프린터를 메일로 보내주면 프린터를 꼭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518614 임의경매입니다.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1324-2번지, 1324-21번지, 1324-23번지 세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하나는 진입도로고 하나는 두 필지는
건물을 짓다가 말았는데 한 필지에 4층까지 있던 건물은 매각 제외고 또 한 필지에 바닥 공구리만 친 것은 매각 포함입니다. 따라서 한 필지에 바닥 공구리 친 건 매각이 포함한다는 얘기는 거기 허가가 같이 넘어온다는 얘기고 4층까지 올라가 있는 건물은 매각 제외이기 때문에 그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건축주에게 내 토지를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 허가를 저한테 넘겨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이 9억 7,400만 원인데 지금 3억 3,800만 원까지 하락을 했고 청구 금액이 중소기업연에서 6억 9,200을 청구 금액을 했습니다.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9억 7,600만 원인데 지금 3억 3,4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MP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통 보게끔 되면 우리가 먼저 가격이 4억 7,800이죠. 지금 가격이 3억 3,4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 입찰로 들어가도 되지만은 NPL로 매입을 해서 얼마를 매입하죠? 지금 청구한 금액이 얼마죠? 6억 9,200이었으니까 지금쯤 한 7억을 냈겠죠? 7억을 우리가 얼마에 매입을 하자고 신청하냐면 여기 보면 먼저 가격이 4억 7,800이고 지금 3억 3,400이다 보니까 한 4억 정도의 7억을 4억 정도에 나한테 사라 해갖고 만약에 협상이 돼서 4억을 내가 7억을 사는 거죠. 7억을 매입을 해서 내가 받을 돈이 7억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입찰을 들어갈 때 7억으로 입찰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해? 상계 처리해달라고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야, 그러면 7억을 4억 주고 우리가 쓰다가 나중에 2, 3년 후에 매도를 할 때 6억을 주고 이거를 그대로 매도를 했다고 했을 때 서류상에는 7억으로 산 걸로 했고 7억으로 산 거인데 실질적으로 6억에 팔았으니까 서류상에는 1억의 손해를 본 걸로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낼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저는 예를 들어서 7억에 산 거를 6억에 팔겠다고 가정을 했는데 6억에 팔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바닷가인데 앞에 건물이 하나가 있고 뒤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앞에 건물이 2층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도망골이 아니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1324-24 이게 도로고 여기 앞에 빌지가 하나가 1324-21 여기가 4층짜리 건물이 뒷담한 것이 여기 있는 거고 13-12는 여기는 바닥 공구리만 쳐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바닥 공구리는 포함이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경배로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항공사진인데 여기에 보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조금 더 밀려 가는 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임야로 해서 세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여기 보게끔 되면 매각 제외로 나오는데 실질을 보면은 건물 하나는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 매각, 지분 매각, 도로는 지분 매각이 있고 1, 2번은 사용 승인 전 공사가 중단된 제시의 건물 있음. 제시금은 1지상 초지에는 지상 건물인 초지기 관리부는 토지의 부합물로서 매각에 포함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바닥 공구리만 쳐져 있는 거는 토지의 부합물로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하나의 4층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소송을 해서 유치권자 없다는 것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로 진행되는 건데 지금 현장 조사에는 보면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판결문은 유치권이 없는 걸로 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걸 인식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인데 이거 하나가 도로고 앞에 필지, 뒤 필지인데 여기 앞에 필지에 건물이 있죠. 여기 오른쪽이 바닷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이 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앞에 건물이 2층 건물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여기 뒤에 건물은
1층하고 2층은 조망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바닥 공구리만 쳤는데 이 바닥 공구리 이쪽 친 거는 비교적 그 조망권이 없는 도로 쪽으로 향해서 바닥 공구리에 쳐놨더라고요. 보면 여기 보시면 그 위치가 이렇게 바다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목이 뭐로 돼 있죠? 지금 임야로 돼 있죠. 지목이 임야로 돼 있지만은 이거는 개발행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대체 살림 조성비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준공이 나면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지목을 대지로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건물이 준공이 되지 않았으니까 대지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그 강화도 섬의 남쪽 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그 바라보이는 것이 남쪽, 동쪽 이쪽으로 조망권이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매각 포함된다고 한 건데 바닥에 이렇게 콘크리트 치게끔 만들어 놓은 거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4층까지 뒷담한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포함이 돼 있고 이거는 매각 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여기에 건물 주인이 땅 주인과 예전에 같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정상고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거 아주 정확하게 그 건축 허가 받은 것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땅 주인이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법정상고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물과 땅 주인을 하나로 만들어야 지금 이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로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든지 아니면 내가 건물을 사야 되는데 건물 주인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 내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겠죠. 그러면 사지 않는다고 내가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건축 명의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은 쉽게 해주진 않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를 달라고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건물 주인이 법정 시한권이 있다 하면 우리는 그래 법정 시한권이 있으면 지료를 달라 해서 감정평가서가 9억으로 돼 있다면 9억에 맞춰서 한 3.5%에 대한 이자가 나올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집을 짓던 사람이 집을 다 지어갖고 월세라도 나오는 게 있으면 내가 지료를 내면서 수용하겠다 하지만 뒷담한 건물에 이것도 돈 나오는 것도 없고 앞으로 가망성이 없는 거를 이미 사람이 계속해서 지료를 해야겠는가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물은 법정시한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당한 가격에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매입을 하게끔 되면은 건축주 명예 변경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내 이름 바꿔놓고 그 다음에 건물을 포함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중고해서 팔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조사를 하셔야 될 것은 이 건물과 땅 주인을 하나로 다 만들어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건축 허가까지 다 같이 매도를 하면은 얼마에 매도를 할 수 있겠냐? 땅 가격만 9억인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도 그냥 다 주고 합격권도 다 준다 그러면은 7억 정도든지 6억 정도든지의 그 공인중개사가 내가 그 돈 정도라면은 매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땅 감정 가격이 9억인데 건물까지 포함하고 허가권까지 다 포함해서 6억 정도면 내가 매매할 자신이 있다 하게끔 되면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아까 얘기했던 MPL로 4억에 사라고든지 4억 5천에 사겠다고 제시를 해서 MPL에서 판다 그러면은 사는 거고 만약에 MPL에서 우리는 그 상정으로는 못 팔겠다 그러면 우리는 안 사고 기다리면 떨어지면 그 봐라 내가 먼저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원래 부동산 투자는 MPL이 최고입니다. MPL이 그 최고인데 그동안에 부동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MPL이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었는데 지금 부동산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소기업이라는 그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대출을 해주고 그들 돈이 7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억 얼마까지 떨어질 정도까지 이것이 부동산이 하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중소기업은행에서 이걸 대출해 줄 때 땅값을 안 알아보고 대출해 줬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감정 가격 자체는 제가 보면 조금 의문을 들 수도 있겠지만 대출해 준 쪽에서 7억을 해줬다 그러면 한 8억 정도쯤 정도는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대출해 줬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값보다도 훨씬 우리가 싼 가격으로 7억이든지 6억 5천이든지 싼 가격에 매도를 하고 건축 허가까지 같이 넘겨주겠다고 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그런 정도 가격의 건축까지 다 넘겨준다 그러면은 내가 팔 자신이 있다 했을 때 그 가격에 맞춰서 내가 얼마에 사면 되겠구나는 걸 맞춰서 제시를 하고 입찰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이걸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낙찰 받아서 바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한테다가 소송도 해갖고 협상을 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까지 해야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년 이상 걸리는 시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건축 허가를 2004년도에 냈더라고요. 지금서부터 약 20년 전에 허가를 낸 겁니다. 그런데 보면 숙박시설이고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아시고 아마 이 근처에 공인중개사 가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팔 수 있고 건물 짓단 말하는 걸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면. 우리는 이런 건물은 싸게 사서 싸게 팔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진입도로가 옆에 있는데 여기 앞에 2층 건물이 있죠. 옥상까지 하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물이 바닷가에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망권이 가리기 때문에 이게 힘을 못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철거하고 치료를 달라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이제 조정을 하기도 하고 조정을 안 하게끔 됐을 때는 우리가 협의해서 이렇게 건축주 명예 변경 신고에 의해서 여기 허가권을 우리 이름으로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핵심은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과 땅 사이니까 주인을 하나로 같이 만들어야지 매도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지 명예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먼저 허가한 사람과 새로 허가 받은 사람이 인감증명 첨부해서 먼저가 변경 후 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건축가에다 신청하면 건축지 명예 변경이 된다는 자체입니다. 핵심은 건축지 명예 변경이 돼야지 제3자한테 매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등기부 들어온 걸 보면 제일 먼저 중소기업은행이죠. 중소기업은행에서 7억 2천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1억 2천을 해갖고 여기 얼마를 한 청구를 했죠. 6억 9천2백을 청구를 한 겁니다. 6억 9천2백 청구를 했다면 지금 거의 7억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연체 이자도 원체 이자의 3% 이상을 더 못하게끔 돼 있다면 그게 옛날처럼 10몇 프로씩 이렇게 해서 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6%에 이걸 빌렸다 그러면 연체이자 3% 쳐서 9%에 의한 연체이자만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얼마에 매입을 해야 되느냐는 거는 얼마에 팔 수 있느냐가 조사에서 나와야지 얼마에 매입을 한다는 것이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현장 가서 이거를 얼마에 어떻게 건물을 내 이름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24 89135 임의경매입니다. 양주시 삼성동 107-7번지고 공장 용지로 396평이고 건물이 119평인데 2012년 사용 승인이 됐고 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1순위 근저당 설정이 중소기업에 의해서 1억 5천6백이 돼 있고 지금 감정 가격은 1억 6천 아니 16억 3천이고
그러니까 원래 중소기업이라서 15억 6천을 근저당 해놓고 지금 최저가가 7억 9천 9백만 원이고 청구 금액은 13억 5천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 MPL로 투자를 하려고 제가 추천한 겁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10매덕이라는 돈을 내가 다 마련하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게끔 되면 이자를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를 뭘로 감당하냐면 이 건물을 임대를 주면서 월세를 가지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원칙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땅이 396평 있고 건물이 119평이죠. 여러분들이 화성, 오산, 양주, 남양주 이런 쪽에 공장지대를 가서 공장을 임대를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되게 이렇습니다. 땅의 면적은 상관하지 않고 건물 면적만 가지고 따지고 건물에 호이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공장이 아주 밀집된 지역으로 확인된 화성, 용인 이런 지역에는 보통 건물 면적의 5만 원에서 6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이 120평이다 그러면 5만 원씩 한다 그러면 월 600만 원이에요. 월 600만 원은 7,200만 원이 우리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5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홀스가 없거나 뭐 이런 데는 4만 원씩 가기도 합니다. 좋은 데는 6만 원도 갑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관심을 가지신다면 제일 먼저 조사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근처에 가셔서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해주는 공인중개사를 먼저 찾아서 여기에 이것이 땅이 396평인데 여기에 119평짜리 건물이 60평짜리가 두 동이 있죠. 두 동을 이거를 임대를 주면은 월세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면, 내가 월세가 얼마 들어온다는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대출을 얼마를 받고 얼마 가지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 지금 이것도 MPL로 나와 있죠? MPL로 나와 있는 게 중소기업은행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11억 4천이고 7억 9천이죠. 보면. 그러면 여기 지금 청구 금액이 13억 5천이죠. 먼저 가격이 얼마였죠? 11억이었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7억 9천과 11억 중간 사이에 10억 정도를 제시해서 얼마를 받을 돈이 있는 게 지금 얼마죠? 13억 5천이죠. 13억 5천을 10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내가 대출을 한 6억이든지 7억을 받고 내 돈을 한 2억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그때 6억, 7억을 대출을 받은 걸 갖고 월세를 받아가지고 까지 이것이 감정가대로 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까지 내가 한 1억이든지 2억만 투자해놓고 더 이상 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버틸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그 가격이 얼마에 내가 사야지 버틸 수 있는가 확인이 되고 이러면 내가 사야 될 가격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야 될 가격을 결정한 걸 가지고 엠펠로 사자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엠펠로 산다 그러면 사는 거고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러면 이거 좋다 무슨 그런 게 한 번도 유출이 됐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보자는 게 가져가고 말고 쓰는 거는 조금만 높게 쓰면 살 수가 있거든요.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쓰는 게 중요해요. 이득이 없는 부동산을 뭐 하려고 삽니까? 내가 쓸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자를 가지고 내가 2, 3년 동안 버티면서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이걸 보는 건 여러분이 2, 3년을 벌면서 파는 가격이 얼마나 여기 토지 감정 가격이 14억이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렇게 해서 다 2, 3년 안에 팔 때 공인중개사한테다가 14억에만 팔아달라면 내가 아무 데나 팔겠다. 건물 가격은 안 치고 땅 가격만. 그럼 우리 땅 가격 이하로 사서 1억이든지 1억 정도, 2억 정도 투자를 해놓고
이자를 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팔릴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뭐 14억에 팔린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MP를 얼마에 사는 거죠? 13억 5천이면 약 14억 주고 사는 거죠. 14억 주고 사고 14억에 팔게끔 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한 10억 정도를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산 가격에 판 가격이 되다 보니까 한 1, 2년 기다렸다가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양도소득세 낼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입찰에 기왕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가격을 결정해서 MPL로 한번 네 MPL로 이거를 얼마에 팔겠느냐고 한번 조사를 해보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이 근처에 가셔서 공인중개사한테 이 창고를 임대료를 줬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건 여러분이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10억에 사도 되겠구나 9억 주고 사야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쓰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MP에서다가 이걸 우리가 살 사람이 있으니까 9억에 살 사람이 있으니까 9억에 팔겠느냐 아니면 9억 5천에 팔겠느냐 한번 추천해봐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가격이 들어온다면 사는 거고 그 가격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거 찾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대로변 옆에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보면 있는데 여기는 그 공짜 부속 공장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두 개가 있고 여기 보면 한열 줄어서 천막 같은 게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 대로변 옆에 여기 다른 것도 많이 있고 여기 앞에 들어간데 이 실질적으로 뭐 지적도상으로 뭐 여기 진입도로는 뭐 한 7, 8m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면 7, 8m 안 되더라도 여기 옆에 땅하고 같이 담장이 없이 넓게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큰 차가 들어가서 차 돌리고 나오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에 담장을 친다 그래도 이 앞에 데려가기 때문에 15톤이나 뭐 25톤짜리 화물차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또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해 줄 땐 제일 먼저 큰 화물차가 진입하고 돌려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인가부터 제일 먼저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임대가 나가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창고 용지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다른 근린 생활시설들이 꽤 많이 있는 동네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뭐죠?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제소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2012년도에 졌으니까 지금서부터 한 3년 전에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뭐죠? 이게 소울을 믿고 이쪽에 있는 보면 이 중간에 여기 지금 신도시 만들어지는 이쪽에 있는데 여기 들들 근처예요. 위치 자체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건물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두 개 건물이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누군지 몰라도 자동차 매입, 판매, 신차, 장기 렌트 뭐 이런 것을 간판을 걸어놨는데 다른 사람 공장에다 이렇게 걸어놓지 않고 여기 자체가 자동차 뭐 제조나 부속이나 만드는 그런 걸 썼던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진입도로가 있어서 여기하고 두 개가 건물이 있는 겁니다.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건물이 두 개가 있죠. 원리 분석을 보게끔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중소기업은행 하나가 설정이 되고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혐의자 김 공장 임차인데 소유자에 의하면 김지성은 이전 소유자이면 현재 임차 관계는 없다고 함. 그러니까 전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건 옛날에 주인이 그냥 전입을 하고 전입을 가져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혹시 경매로 나올 때는 이제 이렇게 전입자가 있으면 대항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해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 돼 있으니까 이거를 좀 없애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그거는 없애줍니다. 말소를 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이 특수경매 추천 물건 강의하는 거를 선릉 강의장이 있고 강남 강의장이 있는데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에는 어, 선릉 강의장에서 하고
목요일 날에는 6시부터 9시까지 둘째, 넷째 일요일 날 추천 물건 강의하는데, 강남 강의장에서는 첫째, 셋째 날도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는 추천 물건 강의를 하지 않고, 그 특수 경매 정규 과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남 강의장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합니다. 추천 물건과 두 번째, 네 번째는 추천 물건을 하고, 첫 번째, 세 번째는 정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